베타 AI 뉴스레터 팟캐스트 팀입니다. 이번 주 AI 업계에서는 정말 숨막히는 일들이 많았는데요. 2025년 8월 네 번째 주 주요 뉴스들을 하나하나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요, 뭐랄까, 어떤 새로운 기술 하나가 짠! 하고 나온 게 아니고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선수들이 동시에 말을 움직이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파트너십, 소송, 해외 진출까지. AI 패권을 둘러싼 전쟁이 이제 여러 전선에서 한꺼번에 불붙는 모양새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선부터 가볼까요? 바로 우리가 직접 써볼 수 있는 창작의 영역입니다. 최고의 이미지 비디오 생성 도구를 차지하기 위한 군비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습니다. 첫째 소식부터 바로 시작하죠. 첫 소식의 주인공은 바로 메타입니다. 이미지 생성 AI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이죠. 미드저니와 손을 잡았다는 소식이에요.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은 오픈 AI의 소라나 구글의 베오 같은 정말 괴물 같은 모델들이 꽉 잡고 있잖아요. 메타가 이번 파트너십으로 이 격차를 단숨에 따라잡겠다, 아니 뛰어넘겠다, 이런 야심을 보여준 거죠. 메타의 AI 최고 책임자 알렉산더 왕의 이 말이 딱 그 생각을 보여줍니다. 가능한 모든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 우리 것만 고집하지 않고 시장에서 제일 잘하는 기술이 있으면 빌려오고 플레이 AI처럼 괜찮은 회사가 있으면 그냥 사버리겠다. 이기기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둘째 소식입니다. 구글이 아주 재밌는 이름으로 깜짝 등장을 했어요. 나노 바나나. 이 이름으로 익명평가 플랫폼에 올렸다가 엄청난 화제가 됐던 아주 강력한 새 이미지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제미나이 2포인트 플래시 이미지. 이 모델의 핵심은요, 기존 AI 이미지 편집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했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사진 속 인물 셔츠 색깔만 살짝 바꾸고 싶은데 얼굴까지 막 일그러지는 거요. 이 모델은 그런 거 없이 얼굴이나 디테일의 일관성을 딱 유지하면서 훨씬 더 세밀한 편집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근데 구글은 왜 이렇게 이미지 기술에 목을 매는 걸까요? 이 차트를 보시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챗GPT는 일주일에 7억 명이 쓰는데 제미나이는 한 달에 4억 5천만 명이에요. 격차가 꽤 크죠. 구글 입장에선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 겁니다. 이 사용자들을 뺏어오기 위한 비장의 무기로 바로 이 이미지 기술을 내세운 거죠. 자, 이제 판이 좀 더 커집니다. 단순히 더 좋은 모델을 만드는 경쟁을 넘어서 이제 나의 플랫폼 전체를 누가 지배할 거냐, 이걸 두고 거대한 법적, 전략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xAI가 애플과 오픈 AI에게 제대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소송 내용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스마트폰 시장의 독점자 애플이 생성형 AI 챗봇 시장의 독점자 오픈 AI랑 손을 잡았다. 이건 공정한 경쟁을 막는 거대한 담합이다. 라는 주장이에요. 사실 이 소송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 아닙니다. 머스크와 그가 만들었던 오픈 AI 사이의 관계는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처음엔 인류를 위해 함께 회사를 만들었다가 방향이 다르다며 떠나고 나중엔 회사가 돈을 버는 게 싫다며 소송까지 걸었죠. 심지어 인수하려다 거절당하기까지. 이번 소송은 이 길고 긴 애증 관계의 또 다른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됐네요. 넷째, 바로 그 소송의 한가운데 있는 애플의 딜레마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AI 경쟁에서 한 발 늦었다는 평가를 받는 애플, 지금 직접 만들 것이냐 아니면 남의 것을 사올 것이냐는 아주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최근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애플이 새로운 시리에 구글 제미나이 모델을 넣기 위해서 협상 중이라고 해요. 애플 정말 머리 아프겠습니다. 리노드라는 자체 모델은 완벽한 통제와 프라이버시가 장점이지만 개발이 2026년까지 늦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글래노드, 즉 제미나이를 쓰면 당장 시장에 뛰어들 수는 있는데 핵심 기술을 최대 경쟁자한테 넘겨주는 꼴이 되잖아요. 자체 애플 인텔리전스 개발이 늦어지면서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는 거죠. 다섯째 소식입니다. 이렇게 기술과 플랫폼 전쟁이 치열해질수록 그래서 이 강력한 기술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하는 규칙, 즉 거버넌스의 문제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민의 최전선에 서 있는 콘텐츠 제국 넷플릭스는 과연 어떤 답을 내놨을까요?
넷플릭스가 얼마 전 다큐멘터리 제니퍼는 무슨 짓을 했나에서 AI로 만든 이미지를 썼다가 엄청난 비판을 받았었죠. 그 이후에 생성형 AI 사용에 대한 5가지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저작권 침해하지 마라. 우리 제작 데이터로 멋대로 학습시키지 마라. 보안 철저히 해라. 이걸로 만든 건 임시로만 써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조합원 동의 없이는 사람 일자리 뺏지 마라. 여기서 넷플릭스의 입장이 참 흥미롭습니다. 공동 CEO인 테드 서렌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AI는 단순히 제작비를 싸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작품을 만드는 데 써야 한다. 그러니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AI는 적극적으로 쓰겠지만 동시에 윤리적,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선은 넘지 않겠다는 고민이 보이는 대목이죠. 자, 이제 마지막 6째 소식입니다. 싸움의 무대가 전 세계로 확장됩니다. 오픈 AI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로 꼽히는 곳에 본격적으로 깃발을 꽂으면서 영토 확장에 나섰습니다. 399루피.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한 $5도 안 되는 돈입니다. 이게 바로 인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오픈 AI의 핵심 무기예요. 가격이 아주 민감한 인도의 그 수많은 무료 사용자들을 유료 구독자로 바꾸기 위한 정말 공격적인 가격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픈 AI가 왜 이렇게 인도에 공을 들일까요? 인도는 세계 2위의 인터넷 스마트폰 시장이고요. 심지어 한 통신사 가입자 수만 3억 6천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시장을 오픈 AI가 조용히 먹게 놔둘 리가 없겠죠? 구글, 퍼플렉시티 같은 경쟁자들도 이 황금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물론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넘어야 할 산이 꽤 높아요. 이렇게 가격에 민감한 시장에서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 경쟁사인 퍼플렉시티는 이미 현지 통신사랑 강력한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또 인도 뉴스 통신사가 제기한 저작권 소송 같은 법적인 문제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샘 올트먼 CEO의 이 말처럼 오픈 AI는 인도의 잠재력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뉴델리에 첫 사무실을 열고 현지 팀을 꾸리는 건 인도를 발판 삼아 AI의 시장의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들을 쭉 정리해보면 결론은 명확합니다. AI 경쟁은 이제 단 하나의 전선이 아니라 제품, 플랫폼, 정책, 그리고 글로벌 영토라는 4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아주 복잡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최고의 기술력 하나만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AI 패권을 향한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과연 영원한 아군이나 영원한 적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에 놀라운 동맹과 격렬한 싸움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주간 AI 오픈소스 코드와 논문에 대한 이야기는 2부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럼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Meta AI Newsletter, your favorite AI newsletter.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엔 이메일에 AI 소식을 전해드려요. 베타 AI 팟캐스트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특히 우리 AI 개발자분들이나 연구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눈여겨보셔야 할 그런 최신 소식들을 가져왔습니다. 판도를 바꿀 만한 핵심 논문들, 그리고 또 바로 현장에 써먹을 수 있는 강력한 오픈소스 코드들, 아주 뜨끈뜨끈한 소식들로만 꽉 채웠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볼까요? 바로 딥콘프입니다. 이게 Deep Think with Confidence의 줄임말이라고 해요. 이름부터가 벌써 뭔가 자신감이 넘치지 않나요? 여러분, LLM의 추론 능력을 끌어올리려고 우리가 셀프 컨시스턴시 같은 기법들 많이 쓰잖아요. 이게 뭐냐면 똑똑한 전문가 여러 명한테 물어보고 제일 많이 나오는 답을 고르는 거랑 비슷해요. LLM한테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하게 시켜본 다음에 다수결로 가장 좋은 답을 찾는 거죠. 뭐 정확도는 확실히 올라가는데 문제는 이게 컴퓨팅 자원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성능은 조금씩 오르는데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게 바로 딥컴프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똑똑한 게 뭐냐면요. 무슨 모델을 새로 훈련시킬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모델이 스스로 답을 만들어낼 때 그 내부에서 나오는 자신감 같은 신호를 딱 캐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길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으면 그냥 초반에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히게 효율적인 방법 아닌가요? 그럼 효과가 어느 정도냐? 이게 진짜 놀랍습니다. 제일 잘 됐을 때 기존 방식이랑 비교해서 생성되는 토큰 양을 무려 84.7%나 줄일 수 있대요. 이건 뭐 비용은 엄청나게 아끼면서 성능은 오히려 더 좋아지는 거니까 진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논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정말 흥미로운 주제예요. 바로 미래 예측. 이 어려운 영역에 도전하는 퓨처 X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뭐 정치나 경제, 금융 전문가처럼 미래를 예측하는 AI 에이전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에이전트가 진짜 실력이 좋아서 맞추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운 좋게 맞춘 건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막 변하는 데이터를 제대로 반영하면서 또 데이터 오염 걱정 없이 AI의 예측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할 만한 그런 대규모 벤치마크가 마땅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퓨처X가 나온 겁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최초의 대규모 라이브 평가 벤치마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고정된 시험지가 아니라 정말 살아 움직이는 시험장 같은 거죠. 매일매일 새로운 질문이랑 정답이 자동으로 막 업데이트되면서 AI 에이전트의 예측 능력을 진짜 실시간으로 테스트하는 겁니다. 퓨처X가 가진 특징들을 좀 더 뜯어보면요. 이게 정말 대단합니다. 일단 매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고요. 또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으로 데이터 오염 문제를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AI가 정답을 미리 훔쳐볼 수가 없는 거죠. 이걸로 벌써 25개가 넘는 주요 모델들을 평가했다고 하고요. 단순히 몇 점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델이 주로 어디서 왜 틀리는지 그 실패 모드까지 깊게 분석해 줍니다. 이 정도면 정말 AI 에이전트 연구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새로운 표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벌써 세 번째 논문이네요. 이번에는 우리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덜어줄 기술입니다. 바로 POML, 프롬프트 오케스트레이션 마크업 랭귀지의 약자입니다. 화면에 있는 이 문장 정말 공감되지 않으세요? 프롬프트가 조금만 길어지고 복잡해지면 와, 이거 관리하기 정말 힘들어지잖아요. 다른 데서 다시 쓰기도 애매하고 특히 막 줄바꿈 하나, 띄어쓰기 하나 잘못하면 결과가 완전히 이상하게 나와버리는 경험 아마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포물은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정말 기가 막힌 비유로 제시합니다. 바로 프롬프트를 위한 HTML과 CSS라는 거예요. 우리 웹페이지 만들 때 HTML로 뼈대랑 구조를 잡고 CSS로 예쁘게 꾸미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포물을 쓰면 프롬프트의 논리적인 내용 부분이랑 최종적으로 모델에 들어가는 표현 형식 부분을 딱 분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정말 엄청납니다. 예전에는 막 뒤죽박죽 얽혀서 관리도 안 되고 깨지기 쉬웠던 프롬프트가 POM을 쓰면 아주 체계적으로 구조화되고 또 부품처럼 재사용도 가능한 컴포넌트가 되는 거죠.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서 합치는 것도 훨씬 쉬워지고요. 심지어 개발자 툴킷까지 있어서 팀원들끼리 협업하고 버전 관리하기도 정말 좋아집니다. 자, 지금까지는 논문 이야기들을 좀 해봤는데요. 이제부턴 이론을 넘어서 우리가 직접 만져보고 써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오픈소스 모델 두 가지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인턴 S1 그리고 체인 오브 에이전트입니다. 네, 그 첫 번째 주자는요. 어쩌면 과학 연구의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꿔버릴지도 모를 엄청난 모델입니다. 바로 인턴 S1인데요. 이 모델은 그냥 이것저것 다 잘하는 범용 모델이 아니라 특히 과학 분야에 아주 깊이 파고든 특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델의 스케일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파라미터 수가 무려 2410억 개고요. 학습한 데이터 중에서 과학 분야 데이터만 해도 2.5조 토큰이 넘는다고 합니다. 와, 이 정도면 그 전문성이 어느 정도일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래서 얘가 뭘 잘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분자를 합성하는 계획을 세운다거나 화학 반응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이런 정말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작업들 있잖아요. 이런 분야에서 기존 모델들을 그냥 압도해버립니다. 심지어 일부 비싼 상용 모델보다도 성능이 더 좋게 나올 때도 있대요. 이건 다시 말해서 인간 연구자가 몇 주, 어쩌면 몇 달이 걸려서 할 일을 단 몇 시간 만에 해치울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오픈소스 코드입니다. 이건 AI 에이전트 모델을 만드는 방식을 아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체인 오브 에이전츠라는 건데요.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여러 명의 전문가 에이전트가 막 협력해서 일하는 그 복잡한 시스템의 능력을 단 하나의 모델 안으로 쏙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 정말 독특한데요.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 전문가 에이전트들이 서로 협력해서 문제를 푸는 그 전 과정을 데이터로 뽑아내는 겁니다. 이걸 증류, 즉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비유하자면 여러 스승님들이 가진 노하우를 싹 모아서 한 권의 비법서로 만드는 과정 같은 거죠. 두 번째는 이 비법서를 가지고 단 하나의 모델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Supervised Fine Tuning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에이전틱 RL이라고 해서 강화학습을 통해 이 모델의 능력을 극한까지 더 끌어올리는 겁니다. 좋은 소식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인턴 S1과 체인 오브 에이전스, 이 두 모델 전부 다 코드랑 학습된 가중치가 싹 다 공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직접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뉴스레터를 꼭 확인해주세요. 거기에 관련 링크를 전부 다 찾기 쉽게 전개해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비용을 줄여주는 딥콤프, 미래 예측의 기준을 세우는 퓨처X, 프롬프트의 혁신 POML, 과학연구의 지름길을 열어줄 인턴 S1, 그리고 에이전트의 능력을 하나로 모으는 체인 오브 에이전트까지 이 5가지 중에서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연구나 개발 프로젝트에 가장 먼저 영향을 줄 기술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기술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엔 뉴스레터와 팟캐스트로 돌아오겠습니다.